네, 그래서 오늘은 FNF 오랜만에 가져와 봤고 24년 4분기 실적 발표했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25년 예상 실적 분석해보고 지금 시장에 있는 그 두 가지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는 엄청 하락을 했죠. 올해 저희가 작년 3월에 이제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 올해 마이너스 뭐 한 30%까지 갔다가 이제 약간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만간 저희는 요거를 투자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 투자 종료하는지랑 언제쯤 하게 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4년에 예상 배당이 1,875원이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매매 차익을 노리고 엑시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실적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이제 실패한 투자나 다름없긴 했죠. 지금 24년 분기별로 매출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2Q, 4Q, 3Q, 4Q 다 역성장했고 디스커버리야 뭐 23년 2분기부터 지금 쭉 역성장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저희가 믿고 있었던 게 MLB인데 MLB조차 지금 국내에서는 올해 2분기부터 역성장 중이고 중국에서도 3분기에 역성장이 났다가 지금 4분기에 다시 소폭 성장 궤도에 오른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도 23년 4분기죠. 이때부터 역성장을 지금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 상황이 뭐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일단 저희가 이걸 투자했을 때 디스커버리야 뭐 이제 국내용이었으니까 디스커버리야 뭐 좀 성장이 더디다고 쳐도 MLB가 중국에서 해자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MLB의 그 중국 성장률 또한 23년에 뭐 한 38%, 30% 이렇게 성장하던 게 올해는 거의 한 자릿수 대 성장률 또는 역성장까지 하는 위치에 왔다. 그래서 그 해자를 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총 정리를 해보면은 24년 연간 실적을 보면 일단 4분기에 평년 대비 고온 영향으로 인해서 패딩 판매에도 악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12월에는 저희 그 계엄 관련된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 실적은 역성장을 했어요. 전체도 역성장을 했고 디스커버리 역성장, MLB 국내 역성장, MLB 차이나 미세하게 소폭 성장이지만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뭐한 3, 4% 정도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말 아쉬운 거는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저희가 과거에 FNF 투자할 때 굉장히 좋게 봤던 부분이 여타의 그 의류 업체와는 다르게 거의 뭐 반도체 소재 부품급의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뭐 3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었죠. 근데 그게 지금 23년에는 27%대까지 떨어졌다가 올해는 23%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25년은 지금 예상을 좋게 해서 24%지 사실 이게 뭐 한두 분기 지금 경기 둔화가 더 심해지거나 미스가 나면은 요거는 사실 더 내려갈 확률도 꽤 있죠. 네, 그래서 조금 아쉽다. 우리가 투자했던 포인트가 조금씩 그 미스가 나는 게 좀 아쉽다라는 거고 25년도 성장을 기대하기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국내 쪽은 경기 둔화가 해결될 기미가 아직 안 보이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쪽도 이제 올해는 3분기 역성장 충격에서 벗어나서 4분기는 소폭 성장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중국은 그래도 25년에 기대하는 부분이 조금 있죠. 왜냐면 그러니까 한 9% 정도 성장을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내년 3월에 전인대에서 역대급 경기 부양책을 중국이 예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브랜드를 무조건적인 그 점포수를 확장하기보다 브랜드 리뉴얼을 하면서 한번 쉬어가면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국내용이었던 디스커버리가 올해 4분기부터는 중국에 진출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디스커버리가 MLB의 신화를 뒤이어서 중국에서 대박이 나면은 또 모른다. 그래서 그나마 기대할 건 여전히 중국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좀 아쉽죠. 중국에서 MLB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었냐면은 23년도까지만 22년도엔 더 좋았고요. 23년도에도 전년 대비 40%씩 성장을 하던 브랜드였는데 24년에는 결국 한 5.6% 정도 성장에 못 미친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디스커버리 매출액은 정체되어 있고 그래프가 지금 이거는
YOY로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역성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25년에 겨우 역성장에서 벗어나는 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사업 부문입니다. 그리고 MLB 또한 20년부터 23년까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다가 24년 역성장, 25년 미세하게 성장, 그 다음에 그 후에 더 좋아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FNF의 경제적 해자가 유지되는 거라고 볼 수 있나, 그 해자는 강력한 브랜드력에 따른 높은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해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일반 의류 브랜드로 본다면 굳이 경기 사이클이 지금 하락기에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꼭 투자를 지속 이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물론 방어주로는 뭐 훌륭하죠. 사실 가지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왜냐면 어쨌든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은 곧 있으면 경기 회복기에 지금 점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실 뭐 곧 회복기에 가까워져 오니까 가지고 있자라는 판단을 하는 게, 이게 저희가 처음에 했던 그 매크로를 함부로 뭔가 예측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랑 또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만간에 저희가 보고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오면 투자를 좀 종료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중국 전인대 개최 소식이에요. 이게 지금 1차 엑싯을 한번 고려해보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그 중국에서 예고했듯이 사상 최대 600조 원 국채 발행을 통해 역대급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결과야 나중에 까보면은 뭐 어쨌든 그 전인대 전까지는 전인대가 가까워져 올수록 그 기대감에 중국 경기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면 한번 엑시탈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요즘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는 센트로이드, 이 노이즈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좀 보면은 요런 기사가 막 나고 있어요. 금감원, 센트로이드, FNF 비밀 계약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뭔가 금감원이 FNF의 이런 계약 내용을 본다고 하니까 찝찝하잖아요.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이 센트로이드랑 FNF랑 계속 요 지금 뭔가 이슈가 좀 갈등이 생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일단 그 전에 그 테일러메이드는 글로벌 3대 골프 브랜드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이거는 글로벌 3대 골프 브랜드고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브랜드인데, 요거를 과거에 사모펀드 운영사인 센트로이드 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수할 때 1조 9천억 자금 조달을 해서 인수를 했는데, 인수금융으로 9천억, 그 다음에 이 PF를 만들어서 중순위 메자닌으로 4천억, 그리고 후순위 지분 투자로 6천억, 요렇게 1조 9천억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인수를 했고, 인수금융은 회사 운용에 개입을 안 하고 단순히 금융기관이 그 이자를 노리고 빌려준 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분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 이제 이 PFE 751호랑 그 다음에 PFE 7호, 여기에 이제 이 1조 중에서 여기에 이제 FNF가 돈을 태웠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4천억 중에 2천억을 FNF가 태웠고, 요 부분에 6천억 중에 3천억을 FNF가 태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6천억 중에 유안타증권이 보유한 지분 580억 원어치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1조 중에 5,580억, 거의 뭐 56% 정도를 이제 FNF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따지고 보면 거의 대주주예요. 이런 상황이고, FNF는 당시에 테일러메이드 인수 당시 우선 매수권과 주요 경영상항 동의권 을 확보하는 걸 조건으로 이렇게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엑시스를 할 때 테일러메이드를 팔게 되면 FNF가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이 우선 매수권, 그 다음에 센트로이드가 테일러메이드에 대해서 뭐 매각하든 무슨 뭐 중요한 결정을 하든 뭔가 주요 경영상을 결정을 할 때 FNF가 동의해야 그게 시행될 수 있게 하는 이런 동의권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IB 업계에 따르면 센트로이드는 테일러메이드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인수 후보로는
중동계 펀드, 뭐 글로벌 최상위권 PF 운용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FNF를 패싱하고 이렇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FNF가 반발하고 이제 둘 사이의 갈등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NF는 처음부터 본인이 결국 나중에 그 이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하기를 희망했거든요. 근데 센트로이드가 앞서 말한 FNF에게 있는 이 권리, 우선 매수권과 주요 경영상 동의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매각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금감원이 들여다본다고 하는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이름을 넣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본시장법에서는 GP, 그러니까 센트로이드죠. 센트로이드가 자신의 결정 권한을 제3자에게 위탁해선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를 위탁받은 이 출자사 FNF죠. FNF가 있다면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사안에 따라 뭐 처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선 매수권이나 이런 경영상 동의권을 FNF에 줄 수가 없었는데 센트로이드가 준 거예요. 근데 FNF는 또 뭐 그거를 검토를 잘 안 하고 뭐 받아가지고 이제 막상 엑시트할 때 이걸 실행하려고 하니까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FNF가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 주체가 막 이제 좀 복잡하게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저는 크게 뭐 불편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은 뭐 잘 돼가지고 FNF가 인수하면은 엄청나게 뭐 좋은 브랜드를 자회사로 계열사로 갖게 돼서 좋은 거고 인수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지분 가치만큼 인정을 받고 팔면 되죠. 근데 이 지금 테일러메이드의 기업 가치가 센트로이드 인수 시점인 21년보다 굉장히 크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지금 23년에 매출이 약 2조 정도, 그다음에 에비타도 한 3천억 정도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21년 당시에 매출 대비 한 50%가 늘어난 상황이고 에비타도 한 136%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IB 업계에서 이 테일러메이드 매각가가 논의되고 있는 게 한 5조 정도래요. 근데 여기서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가 FNF 지분 가치만 봤을 때도 한 30%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미 뭐 한 1.5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FNF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인데 MLB랑 뭐 디스커버리 본 사업을 제외하고 테일러메이드 지분 가치만 지금 1.5조 정도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처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현금 1.5조가 떨어지는 건데 엄청난 재원이죠. 사실. 그래서 지분을 꼭 인수를 못한다 그래도 저는 이게 이 지분 가치가 인정받는 시점에 굉장히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센트로이드 노이즈 관련해서도 이제 한번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지면 그때도 뭔가 엑싯을 고려해 볼 시점으로 좀 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내용은 시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NF의 그러니까 이 테일러 메이드에 대한 투자권 자체가 저게 지금 상장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수시로 이 시장가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장부가로 평가가 돼 있을 거니까 아직 재무제표상에는 이 지분 이익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쵸. 지분이익이 재무제표상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재무제표에 이제 들어올 시점이 되면 기회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